18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는 구제도의 모순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이 전 인구의 약 2%였으나 이들은 교회와 군대와 정부의 요직을 독점하고 대토지를 30% 소유하였으며 세금도 면제받았다. 그러나 전 인구의 98%인 제3신분은 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였다. 제3신분 중 시민 계급은 중세말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계몽사상을 받아들여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려는 열망이 높았다. 한편 프랑스 왕실은 화려한 궁중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치와 미국 혁명 지원 등으로 재정이 매우 궁핍해졌다. 결국 루이 16세는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614년 이래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던 삼신분해를 1788년 소집하였다. 삼신분해는 소집되자마자 투표의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였다. 제3신분은 머릿수 표결 방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다는 1789년 6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왕이 국민의회를 무력으로 해산하려 하자 파리 민중은 이에 저항하여 1789년 7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당시 파리 시민이 점령하였을 때 감옥에는 겨우 7명의 죄수들이 갇혀 있었다. 이들은 정치범이 아닌 위조 집회범, 광인 등 잡범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바스티유 감옥은 왕의 절대 권력과 구제도의 압제를 상징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위정자에게 감옥의 함락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민중의 저항은 지방도시와 농촌 등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봉건적 부담에 허덕이던 농민들은 영주의 성을 공격하고 봉건 문서를 불태웠다. 결국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 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인권선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 사람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며 늘 그렇게 살아간다. 따라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면 사회적 차별을 둘 수 없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인민으로부터 직접 유래하지 않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든 처벌을 가하는 경우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능력, 덕성과 재능에 따른 차별 이외에는 공적인 위계, 지위, 직업 등에 평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며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또한 식량 위기로 고통을 겪던 여성들이 파리에서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위기의식을 느낀 국왕이 국외로 탈출하다가 체포되는 바렌느 사건이 발생했다. 국왕 일가는 1791년 6월 20일 파리 튠르리궁을 탈출하여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려 하였다. 이들은 파리를 벗어나는 데 성공하였지만 합류하기로 하였던 용병들과 만나지 못하고 바렌느에 이르렀을 때 한 우체국장의 신고에 의해 혁명군에게 잡혔다. 이후 국왕에 대한 민중의 반감은 더욱 커졌다. 이후 입헌 군주제와 제한선거제를 규정한 1791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의회가 해산되고 입법의회가 소집되었다. 혁명의 전파를 우려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이 프랑스를 위협하자 의회가 선전포고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거듭 패전하여 혁명이 위기에 처하자 민중들은 라 마르세예즈를 외치며 전투에 참여하고자 파리로 몰려들었다. 라 마르세예즈의 내용은 가자, 조국의 아들들아 영광의 날이 왔다. 압제에 맞서 피 묻은 깃발을 들었다.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무리를 지어라, 행진하자, 행진하자. 이와 같은 라마르세예즈는 프랑스 혁명 정신을 표현하여 현재 프랑스 국가로 불리고 있다. 한편 혁명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과격해진 파리 상클로트를 입은 민중이 상클로트는 상층 계급이 입던 반바지인 퀼로트를 입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이 넓은 긴 바지를 입은 민중을 일컫는다. 이들은 국왕의 퇴위를 주장하며 왕궁을 습격하였다. 그 결과 왕권이 정지되었고 입법의회 대신
1793년 국민공회가 들어섰다.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과격파인 자코뱅파의 주도로 루이 16세를 처형하였다. 국왕의 처형에 놀란 영국, 러시아 등 유럽 각국은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였다. 한편 프랑스 국내에서는 반혁명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자코뱅파는 온건파인 지롱드파를 숙청하고 공화제와 보통선거제에 기초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징병제, 의무교육, 토지분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여 민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이후 자코뱅파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공안위원회는 혁명재판소 활동을 통해 반혁명 세력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주도하였다. 로베스피에르는 1793년 의회 연설에서 주장한다. 당신들은 소유권의 행사에 최대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조항을 추가하고 그 합법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것에 한 줄도 손을 대지 않았다. 따라서 당신들의 인권선언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해 독점 상인, 투기업자 내지는 폭군을 위해 작성된 것처럼 여겨진다. 소유권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 생존과 소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 원리에 위반되는 모든 소유 거래는 옳은 것이 아니며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포 정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온건파의 쿠데타인 지롱드파인 온건파와 자코뱅파인 급진파 간의 대립이 극심하였다. 이때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르는 반대파를 숙청하고 공포 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불만이 각지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1794년 7월 로베스피에르에 반대하는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지지자는 처형되었고 이후 온건파가 혁명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한다. 로베스피에르를 타도한 온건파 의원들은 공화제와 제한선거제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고 1798년 5인의 총재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총재정부는 식량 부족과 물가 상승 등 국내외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능함을 드러냈으며 계속된 전쟁으로 영향력이 향상된 군대의 힘을 빌려 권력을 유지하였다. 프랑스군은 대프랑스 동맹군을 격퇴하였으며 이탈리아와 이집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1799년 통령정부를 구성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과 우애의 이념 아래 봉건적이고 귀족적인 구제도를 타파하여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인권선언과 노예제 폐지 등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립하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조화롭게 실현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혁명을 통해 획득한 정치적 경제적 권리는 결과적으로 부유한 일부 시민 계급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을 뿐 노동자와 농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징병제를 토대로 군사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평화를 회복하였다. 프랑스 국립은행을 설립하여 산업보호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국민교육을 시행하여 프랑스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또한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반영한 1804년에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는 고대 로마법과 관습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만든 법전이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법제화하였고 독일을 비롯한 각국의 근대법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재산 소유권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나폴레옹은 국민투표로 황제에 즉위하였다. 이것을 바라본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은 1803년 그가 작곡한 보나파르트 교향곡을 나폴레옹에 헌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나폴레옹이 황제에 취임하자 악보의 표지를 찢어버리고 공명도 에로이카로 바꾸어 버렸다. 베토벤은 이제 나폴레옹은 인간의 모든 권리를 짓밟고 자신의 야망에만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에로이카는 1805년 빈에서 처음 연주된 이래 지금까지 널리 사랑받는 교향곡으로 남아있다. 베토벤 자신도 5번 운명 교향곡보다 에로이카를 더욱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일제정 이후 영국이 조약을 파기하면서 다시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다. 나폴레옹은 영국 본토 상륙을 시도하였으나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이 이끄는 영국 해군에 패하였다. 그러나 육지에서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를 격파하고
1806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하여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나폴레옹 제국은 남동쪽으로 로마와 교황령, 토스카나, 오스트리아의 달마티아 영토인 지금의 크로아티아 해안선을 포함하였다. 이 제국은 이탈리아, 나폴리, 에스파냐, 홀란드의 동맹 왕국들로 에워싸였고 왕위는 나폴레옹의 형제들, 처남, 신뢰하는 장군들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유럽 대륙과 영국 사이의 무역을 금지하는 1806년에는 대륙 봉쇄령을 내렸다. 그러나 러시아가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무역을 계속하자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 나폴레옹 군대는 러시아의 후퇴 전술에 말려들어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1812년 퇴각하였다. 나폴레옹은 1813년 대프랑스 동맹에게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하여 엘바섬에 유배되었다가 탈출하여 황제로 복귀하였으나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과의 1815년 벨기에의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여 몰락하였다. 여기서 나폴레옹은 결정적 패배를 당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됨으로써 1821년 5월 5일 사망하여 완전히 몰락하였다.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자극하였다.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전제 정치를 폐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또한 나폴레옹 군대의 침략과 지배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일어나 유럽 각국의 독립과 통일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상으로 프랑스 혁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미국 혁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